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비 오는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합니다. 주식 시장은요, 드디어 3대 지수 내렸습니다. 왜 내렸습니까? 경제 지표 좋게 나왔는데, 그리고요, 22, 유로 중앙은행이잖아요. 거기서 통화정책 회의하면서 마치고 드라기가 기자회견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유로존의 리세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즉 미국 경제지표 너무 좋게 나온 거, 또 드라기가 이런 두 가지 말을 발언한 거, 이것이 다음 주 지금 그 패드 금리 내리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이벤트 아닙니까? 여기서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즉 25bp 정도 컷 할 거라는 거는 거의 뭐 100%인데 확실한데, 문제는 그 발표할 때 표현이 좀 기대한 것보다는 다비시한 정도, 완화적인 그런 부드러운 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걸 걱정해서 내렸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로이터 보니까 어닝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미국 어닝은 지금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장 마감 후에 지금 인텔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아주 좋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은요, 어제 내린 수익률 오늘은 또 올랐습니다.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장기물이 더 많이 올랐고요. 원 환율이 지금 급등했죠. 지금 1184원대 확인했습니다. 2분기 GDP 서프라이즈,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환율이 급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GDP 서프라이즈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브렌트유 내리고 WTI 살짝 오르고 이랬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2분기 GDP 속보치가 분기 대비 1.1%, 연율 2.1% 지금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은 민간 부문은 1분기보다 후퇴하였고요. 정부 부문이 지출을 늘린 것이었죠. 상반기에 연간 재정에 지금 65%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반기 민간 부분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이 작은 이런 마이너스 구멍을 세금으로 지금 메꿨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구멍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건 무엇으로 메꿀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실업률 14%라고 발표났습니다. 이게 2013년도 27%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최고치입니다. 여기서 6년째 개선된 게 이 모양입니다. 한번 망가진 경제 회복시키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죠. 유로 중앙은행 ECB가 일단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살펴본 것처럼 드라기가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리세션 위험 높지 않다는 거고요. 매우 낮다는 겁니다. 리세션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부정한 거죠. 두 번째, 인플레 목표치 2%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즉 인플레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 더 낮게 통화정책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9월에 금리 컷할 거다, 양적 완화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22 기준금리 0%고요. 예금금리 마이너스 0.4%입니다. 한계대출금리 0.25%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금리를 내린다는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이 4월, 5월 살짝 부진했는데, 그래서 예상치 0.8보다도 아주 급등해서 2%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는 내구재 주문도 예상 0.2%보다 크게 증가해서 1.2% 급증입니다.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예상보다 낮은 20만 6천 명 정도입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비군수용 자본재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좀 정리하면요,
은행 뉴스에서요, S&P 500 기업에 대략 한 185개사가 지금 은행 리포팅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텔이 발표했으니까 이제 186개사가 되겠네요. 이 중에 75%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적중률, 이게 미국의 장기 평균치 이상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드가 예상보다 나쁜 실적을 내서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8% 이상 급락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쇼크 발표를 했죠. 그러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를 해서 그래도 무려 6,376억 원입니다. 순이익은 5,370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이닉스 걱정할 게 아니고 한국 정부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대략 한 12조 원대, 하이닉스가 대략 한 5조 원대, 이 두 회사가 낸 법인세만 17조 원대입니다. 대략. 올해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도 이익이 대략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개 회사 법인세만 적어도 10조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걱정해야죠. 22 유로존 중앙은행 금리 동결 조치를 하고요. 드라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지금 세 번째 22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내용은 다를 겁니다. 유럽 제조업 많이 힘들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힘들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PMI 지수 발표하면서 계속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리세션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2%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통화수단 사용하겠다. 통화정책 수단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완화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응해서 화폐전쟁 적극 응전하겠다는 것. 저는 이렇게 해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새로운 양적 완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QE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제 전개되겠죠. 미중 무역 협상은요, 30, 31일 상하이에서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죠. 상하이 이후에는 뭐 워싱턴으로 오고 가고 이렇게 하겠죠. 중공이 미국 농산물 일부 맛보기로 구매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에이크당 최소 15불에서 많으면 150불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토지 면적 에이크당.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올해 160억 불 규모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8월 중순, 하순 때부터 집행이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한 120불 정도, 120억 불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중공에게 패배할 거다, 질 거다 이런 분석 기사 올렸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움질이나 하고 재선을 앞둔 트럼프가 딜을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 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요, 대략 한 달 전쯤에 제가 중공의 어떤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했다고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일본 교도통신도 비슷하게 앞으로는 이 협상 속도는 중공의 속도로 진행되고 중공이 협상의 우위에 설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분석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이나 그 이후 후속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공이 좀 거칠게 대응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트럼프 핵심 참모들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름대로 열심히 논쟁을 하겠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압도적 장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의 안이 나오는 것이고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결국 트럼프가 조율하고 결정을 하겠죠. 문제는 과연 재선을 위해서 중공과의 딜이 필요한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미국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굿 딜은 받겠지만 배드 딜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굿 딜 아니면 노 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굿 딜을 받기 위해서는 중공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중공이 양보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즉, 위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분석 기사나 중공 교수의 분석이나 교도통신의 분석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공은 재선에 묶인 트럼프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노딜이죠, 노딜. 그러면 노딜은 트럼프의 재선에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유리하게 선거 전략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추가 관세도 날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이 세기의 미중 협상 게임 신나게 즐겨보자 이런 영상 한번 참고 바랍니다. 이란 핵 위기 관련해서요. 2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란, 중공, 러시아 미팅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JCPOA 즉 핵 합의 서명국 중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당사국들이 모이는 겁니다. 목적은요. 회동 목적은 아마 동상이몽 같습니다. 이란 입장은 위 핵 합의대로 하자는 것이고요. 미국은 이 핵 합의는 덩신 오바마가 똥 싼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을 방조하는 잘못된 합의이니까 수리하자, 새로 협상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협상 깨고 나가버렸고 이란 제재해버렸고요. 제재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하메네이까지 제재해버렸고요. 아마도 이란에서는 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존재가 하메네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제재를 위반해서 중공 원유를 대놓고 사들이고 있는 중공까지 지금 제재를 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이란 편인 것 같고요. 러시아는 애매하게 보이는데 일단 중공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요, 자기 기름을 비싸게 많이 팔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란이 석유 금수 제재 받는 거 속으로는 싫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이 어정쩡합니다.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이란 핵 위기 확산도 막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 핵 활동 재개도 당연히 막아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표면적 미팅 이유는 이란이 핵 협정 준수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유럽이 약속 지키는 만큼 우리도 지키겠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만 이 핵 협정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란은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주위에 미 군사력이 지금 집결되고 있고요. 걸프만 연합 경비군 창설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영국은 유럽 중심 해양 동맹이 지금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져 갖고 제가 별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일 무역 전쟁은 지금 확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직접 협상할 노력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일본의 확전을 내심 기다리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되고요. 미국한테 중재해달라고 자꾸 난리인데 미국을 끌어들여갖고 판을 키우려는 거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당장 피해를 당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지금 주목이 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요. 또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용인 투자를 철회를 해버리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트럼프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피차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 인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2분기 GDP 정보는요, 지난주부터 시장에 돌아다녔고요. 거의 GDP 서프라이즈 수준임에도
24일, 25일 이틀간 코스피 지수 27포인트가량 크게 내렸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은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신나게 달리고 있었죠. 코스피하고 나스닥 그래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1.1% 그 분기 성장이라면 코스피 최소한 당일에 50포인트 폭등하고요. 아마 일주일 정도 강세장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경험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금리까지 내렸는데요. 금리까지. 연말까지 더 내릴 수 있다고 평소에 안 하던 립 서비스까지 친절하게 해대고 있는데도 시장은 매우 냉담합니다. 정말 시장 차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 환율도 지금 급등세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인베스트 인사이트입니다. 한국 정부는 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민간 부문 0.2% 감소한 거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는 지속 불가능한 값이죠. 즉 꼼수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장마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제가 벽두대가 산행을 못 갔는데 오늘도 비 예보가 적지 않았어요. 오늘도 또 취소해 버렸습니다. 2주 연속 지금 산행을 못해서 여기 좀 힘드네요. 그래서 아주 고민 중입니다. 내일 비 좀 많이 온다는데 아예 북한산 우중 산길 헤매고 돌아다녀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십시오.